요 내용들이 보시다시피 기출지문이나 기출문제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저번 주에 수업했던 내용들하고 뒷받침하면서 제가 같이 좀 봐드릴게요. 2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책. 우리 1번 타이틀이 수요의 기본 개념이죠. 책에 보시면 책. 그 박스로 표가 4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수요와 수요량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이 수요라고 하는 게 구매 욕구였는데 부동산의 수요의 3가지 특징을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저번 주에. 사후적이 아니라 사전적 개념이다. 부동산 수요는 구매량을 이제 의도를 가지고 사려는 수량이죠. 그렇죠? 의도된 사전적 수량 하나 얘기했었고, 그리고 문제 풀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두 번째는 유효 수요라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유효 수요는 진짜 수요인데 구매 의사와 뭐가 있어야 되죠? 구매력. 구매력이 없으면 유효 수요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의도와 돈을 갖춘 수요, 구매력을 겸비된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량은 일반적으로 기간값이다 하니까 플로우, 유량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수요량을 물어보면 무조건 유량이라는 표현을 써줘야 되죠. 이 내용을 이제 베이스로 하는 문장들이 우리 1번, 2번, 3번 같은 문장이죠. 프린트 보시면. 프린트 1번. 부동산 수요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저 밑줄 능력. 능력이 바로 구매력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뒷받침된 유효 수요이다. 맞는 지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21회 때 바로 유효 수요의 정의를 정면으로 냈죠. 시험에. 우리 2번. 그런데요, 24회 때 이걸 한 번 더 냈어요, 시험에. 유효 수요란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맞습니다. 욕구로 지불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문제의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문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 2번에서 21회, 24회 때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런 거는 내년도 시험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효 수요의 기본 정의가 되겠습니다. 3번은 O예요, X예요? 이것도 X라는 거예요, 3번. 부동산 수요는 핵심 표현이 뭐다? 일정?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에 동그라미를 땅 치면 답이 나오죠. 기간을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플로우라고 했으니까 이 기간값이다 그랬으면 두 번째 줄에 스톡이라는 말이 빠져야죠. 거기에 플로우, FLOW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죠. 그래서 3번도 X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바로 이 측정값의 유량과 저량 구분. 22페이지 표 보면서 유량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량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얘기했었죠. 그 사례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4번 프린트 문제입니다. 결국엔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시험이 이게 유량이냐 저량이냐를 판단해줘야 되는 거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임대료네요. 두 번째에 있는 임대료. 저 임대료는 이제 지대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시험에. 토지의 사용대가. 자, 재고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재고가 영어로 스탁이에요. 재고는 대표적인 무슨 값이다? 저량. 현재 몇 개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재고량은 저량. 두 번째. 임대료 하면 우리가 보통 월세 아닙니까, 이거? 월세나 연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는 무조건 유량이죠. 기간값. 유량이 아주 대표주자. 거래량은 뭐예요? 거래량도 100채, 200채 하려면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도 유량 개념으로 취급이 되죠. 생산량, 거래량 모두 유량이고, 순영업소득에서 소득 동그라미 치시고, 소득은 월급 아니면 연봉인데 순영업소득은 연소득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얘는 유량 개념입니다. 월급여 하면은 이건 뭐 눈 감고 유량이죠. 월이 붙어 있으니까 유량. 그리고 인구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수는 현재 몇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구는 저량 데이터죠. 그러니까 저량,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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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량 이렇게 되는 거죠. 답지 드릴게요. 좀 이따. 답지 해설지 다 드릴 테니까 답 체크 못 하시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문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5번 얘기는 왜 별표를 쳐놨냐면 어려워서 별표 쳐놨어요.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 난이도가 센 문장이거든요. 5번이 O예요, X예요? 결론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이? 자,
자,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내용 중에서 초반부의 핵심이 수요 법칙이었죠. 그렇죠? 수요 법칙은 물건의 구매의 법칙인데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건 가격과 뭐의 관계? 수요량의 관계다. 그럼 가격이 상승해서 비싸지면 수요량이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떨어진다. 이거 배웠잖아요. 저번 주에. 그럼 이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원인이 있었단 말이죠. 왜? 라는 원인이 있었죠. 그때 원인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왜에는 소득 효과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대체 효과가 때문이다. 약간 기억이 나셔야 돼 지금 들으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가격이 비싸졌을 때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지 않는 이유는 가격이 상승하면 자신의 실질 소득의 변화가 오기 때문이다. 이게 소득 효과였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면 그 물건을 사지 않는 이유는 이거 말고 다른 재화가 있기 때문이다. 콜라 대신에 사이다를 마시면 되기 때문이다. 이게 있었죠. 이게 무슨 효과요? 대체 효과입니다. 대체 효과에는 그래서 시험에 다른 재화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소득 효과는 시험에 실질 소득의 변화 나온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걸 배경으로 이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풀면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밟히거든요. 키포인트가 뭘까요? 이 문장 안에서. 이 문장 안에서, 5번 문장 안에서. 다른 재화라는 말이 나와요. 첫 번째 줄 끝부분에. 그렇죠? 이게 색칠이에요, 색칠. 그러면 말이죠. 정상적이라면 다른 말 하면 안 되지. 다른 재화 나왔으면 무슨 효과다? 그래서 이 문제는 X입니다, X. 이 문제는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대체 효과에 의해서 이러셔야 돼요. 소득 효과가 아니라. 대체 효과 때문에 다른 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른 쪽으로 쏠리는 건 소득 효과랑 무관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어렵죠, 5번 문제. 마지막으로 5번을 이렇게도 한번 쳐다볼게요. 그 주택 임대료란 말이 나오죠, 처음에. 주택에다 콜라라고 한번 써보실까요? 콜라. 그리고 첫 번째 줄 끝부분에 다른 재화 나오는데 여기다 사이다라고 한번 써보시고. 그런 문장이죠, 이게. 그러니까 콜라가 비싸지면 사이다 쪽으로 소비량이 늘어난다. 이게 바로 대체 효과다. 6번, OX. 가격이 플러스 되면서 수요량이 마이너스 되니까 서로 정비례였죠, 반비례였죠? 반비례이면서 역의 관계였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감소함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X죠. 증가함수를 감소함수라고 고치셔야 되고, 감소함수가 뭔데? 그럼 반비례라고 하셔야 되고. 7번은 이거는 수업 시간에 사실 설명은 안 했어요, 제가. 이게 저번 달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증가요, 감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문제를 넣어놨는데 가격이 상승하면 오르면은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비싸면 안 사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거든요, 이 얘기가. 그렇죠? 지금은 가까운 장래에 곧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뭐가 있는 거죠? 예상이 있는 거예요. 곧 오를 것 같으면, 그래서 살 마음이 있으면 지금 사야 돼, 나중에 사야 돼? 그럼 얼른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현재 시점에서 수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이 증가 요인이 되죠. 7번은 증가요, 증가. 기대입니다, 기대 또는 예상 이렇게 되는 거죠. 8번에 수요 곡선의 모양은 무슨 모양이에요? 우하향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8번 X가 됩니다. 우상향이 아니라 하향으로 가주셔야죠. 9번, 10번 발표하세요. 이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건 즉각 내년도에 나와도 될 만큼 중요한 문장이에요. 9번 별표, 10번 별표. 사실 9번, 10번, 11번이 한 세트거든요. 우리 책에서 이 내용을 찾으려면 23페이지 아래쪽 6번을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 6번을 무슨 변화라고 하냐면 수요, 양의 변화와 수, 요의 변화. 한 장 넘기면 그림이 나올 거예요. 제가 24페이지의 그림을 사뭇 열심히 설명드렸죠. 복습 좀 한번 해볼까요, 다시?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결과가 뭐였냐면
아파트 수요량이 기존의 100개에서 200개로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수요량이 증가한 건데 이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총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좌우로? 2개. 이게 수요함수였죠. 첫 번째, 수요량을 늘릴 수 있는 원인으로서는 가격이 있을 수 있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뭐가 있었어요? 이외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가격이 변할 때랑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할 때 나타나는 그림의 양상이 틀리죠, 지금. 결론적으로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늘어나면 그것을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부른 거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화한다면 그것은 무슨 변화였죠? 수요의 변화. 여기서부터 얘기가 출발했던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건 수요 곡선을 놓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 그때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인데 얘는 이게 변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격이 좀 비싼 상태에서 수요량이 100개였다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요량이 200개로 늘어나는. 그래서 이 변화를 곡선 무슨 변화라고 그랬죠? 곡선 상의 변화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요량의 변화라는 건 곡선 자체에 이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곡선 상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수요의 변화는 뭐냐 이거죠.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이 있을 때 가격이 1이었을 때 수요량이 100개였다면 여기선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하죠. 그러니까 가격의 변동 없이 이 점이 이 선을 이탈해서 이렇게 수평 이동하면서 200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측 이동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변화 얘기할 때는 곡선이 이동한다 안 한다? 한다? 자, 문제 풀어보셔 아시겠지만 이게 포인트예요. 시험에서. 곡선이 이동하면 무슨 변화요? 수요의 변화. 곡선이 이동하지 않으면? 수요량의 변화. 한 번 더.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 가격 이외 요인이 변하면? 수요의 변화. 소득이 변하면? 수요의 변화. 인구가 변하면? 수요의 변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는 only 뭐만 나오죠? 이걸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생각하면서 9번을 보시자고요. 9번을 봤을 때 딱 보면 제일 처음에 뭐가 중요하죠? 키워드. 제일 처음으로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인구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동그라미. 왜? 인구가 뭐예요? 이거 아닌가? 이거? 그쵸?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벌써. 벌써 나오는 거죠. 그리고 확인 사살 들어갑니다. 문장 안에서 어떤 표현이 있죠? 곡선이? 자체가 이동한다 보이십니까? 그러면 인구 체크하고 곡선 이동 체크하면 아랫줄에 답을 수요의 변화로 가야죠. 이건 맞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10번은요. 정말 과감하게 머리에 곡선의 이동을 탁 까고 있잖아요. 그냥. 곡선의 이동 딱 체크하시면 무슨 변화다? 그럼 아랫줄에서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죠. 이건 X입니다. 량을 빼야죠. 량을 빼고 수요의 변화라고 하셔야 되죠. 9번은 O, 10번은 X인데 무조건 이 두 가지 타입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거. 이건 실전 문제예요. 완전히 실전 문제.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을 1년 동안 내내 보실 겁니다. 저랑 같이. 11번 문제 좀 특이해서 넣어놨습니다. 이거. 몇 번이에요 답? 여론조사 좀 한번 해봅시다. 이거. 1번? 1번입니까? 5번? 또? 1번 나오고 5번 나왔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뭐가 핵심이죠? 문제에서. 응? 이 문제의 핵심이 있는데 네 글자로 수요 변화. 저 여기 체크를 하시죠. 먼저. 네 글자로 무슨 변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아닌 거 고르란 얘기예요. 수요의 변화. 의자 빼고 수요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고르시면 되냐면 이 질문 안에서 가격을 고르시면 됩니다. 가격은 수요량의 변화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과격해요. 이 문제도.
1번에 보시면 아파트 가격 변화 이랬죠. 그럼 걔는 땡땡 하시고 걔는 무슨 변화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야 되죠. 말장난이라는 게 이런 게 말장난이죠. 그리고 2, 3, 4, 5번은 뭐야 그러면? 2, 3, 4, 5번은요. 가격 이외 요인이란 뜻이에요. 다. 그러면서 5번 조심하셔야 돼요. 5번. 5번이 아주 중요한 함정이죠. 가격이 변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5번은. 5번에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에 대한 기대가 변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가격 이외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듣고 보면 되게 허무하긴 해요. 별거 아니구나 이런데 문제 풀 때는 이걸 잡아내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9번, 10번, 11번이 동일 테마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여기서는 뭐 나오냐면 정상제 열등제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입문서 24페이지 7번 얘기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죠.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가 늘어나면 무슨 재화? 그걸 정상재라고 부르고 소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떨어지는 재화를 못난 재화, 열등재라고 불렀죠. 그 문제입니다. 12번 밑줄 정상재라면 플러스죠 뭐. 그러면 실질 소득이 플러스할 때 부동산의 수요도 증가한다가 정답. 이것도 저번 달에 나왔던 거예요 시험에. 증가. 13번은 OX. 빨리 하고 밥 먹읍시다. OX. X죠. 이건 페이크예요. 페이크. 아주 악성 페이크죠. 자, 정상제 열등제 따지실 때는 말이죠. 방향만 보면 돼요. 방향만. 소득이 10% 볼 필요도 없다니까. 소득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수요가 8%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러니까 본 문장은 그냥 소득 증가하는데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정상제입니다. X죠. 근데 마치 10이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가 주는 느낌이 8 그러면 왠지 얘보다는 덜 오른 거니까 열등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정상제 열등제는 무조건 방향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정상제이다. 14번, 15번, 16번이 골 때리는 세 개죠. 14, 15, 16번. 15번이 2번 문제였고 16번이 재작년 문제였고 대체제 보완제 얘기는 24페이지 8번입니다. 영원한 숙제예요. 우리의. 대체제 콜라 사이다 기억나시죠? 두 개. 대체제의 기본 원칙만 적을게요. 간단하게. 니들 둘이 대체제라면 A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B의 수요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외 없이 무조건 감소. 대체제라는 건 둘 중에 하나만 소비하는 관계죠. 그래서 가령 A, 콜라의 수요가 감소하면 B, 사이다의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래서 서로 수요와 수요가 어떤? 반대 관계인 이걸 대체제라고 합니다. 보완제는 어떻게 가죠, 내용이? A, B. 그럼 A의 수요가 어떻게 되고? 증가. 그럼 B의 수요도 증가. A의 수요가 감소하면 B의 수요도 감소.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문제 풀면서. 14번, 15번, 16번, 특히나 15, 16번을 한 번만 더 고민해 보실래요? 잠깐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푸셨겠지만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실래요? 15, 16번이 이게 진짜 시험 문제거든, 사실. 15, 16번. 하나 따져 나가야 되죠, 그렇죠? 하나하나 따져 나가야 돼요. 일단 14번. 14번. 아파트의 수요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플러스죠. 아파트 샀죠. 그리고 중간에 뭐 나와요, 지금? 보완제 하면은, 보완제는 둘 다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커피 프림 생각해도 좋고. 그러면 앞쪽에서 수요가 플러스 됐으니까 뒤쪽도 수요가 같이 플러스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완제? 그러면 보완제인 빌라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이건 맞는 문장이죠. 5. 그리고 15번, 16번 얘가 문제라니까. 15번. 이번에 시험 문제, 저번 달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나왔죠?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서로 무슨 관계래요, 지금? 콜라 사이다래요, 둘이. 대체제래죠. 그럼 결론, 아파트 사면은 단독주택 산다, 안 산다? 안 사고. 혹시 아파트의 수요가 감소하면 단독주택 수요는 증가해야 된다는 건 아시겠죠? 대체제니까. 처음에 무슨 조건을 줬죠? 아파트의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파트가 비싸졌어요. 가격 상승. 그러면 단독주택의 수요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인데 하나씩 따집시다. 아파트가 비싸지면 아파트 산다, 안 산다? 결국 이 문장 안에는 아파트 안 사요 가 숨어 있는 거죠, 이렇게. 콜라가 비싸니까 콜라 안 마실래요? 이런 겁니다. 그럼 대체제니까 대신 단독적으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옮겨 타야지. 그래서 얘는 정답이 증가한다가 정답입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를 사지 않고 사람들은 대체재화인 단독주택으로 쏠린다. 콜라의 가격이 비싸지면 사람들은 사이다 쪽으로 수요를 이동시킨다. 이런 문제. 그런데 말이죠. 이게 26회, 그러니까 2번 문제인데 이 문제의 근본이 뭐냐면 아래쪽에 있는 지문이에요. 16번. 24회 때 나왔던 지문을 보시면 사실 결론은 이거랑 똑같은 문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그 문장 보시면 A의 가격이 어떻게 된대요? 플러스 됐죠, 그렇죠? 그랬더니 뜬금없이 B의 수요가 어떻게 됐답니까? 그래, 본 문제에서는 이걸 준 거야, 이미. 그리고 역으로 그럼 니들은 뭔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저 따지면 돼요, 똑같이. A 비싸지면 A 삽니까, 안 삽니까? A 안 사죠. 콜라 가격 오른 거예요. 아파트 가격 오른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이게. 근데 사람들이 A를 사지 않고 B 쪽으로 옮겨가서 B의 수요가 어떻게 된 거죠? 증가했다는 건 지금 구매 패턴이 A 대신 B를 사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럼 서로 무슨 관계? 그래, 그럼 여기다 대체제라고 넣으시면 되지 뭐. 이게 정답이에요. 써놓고 보니까 두 개가 똑같은 문장이라는 거죠. 이게 아파트고 이게 단독주택 역할을 할 뿐이고. 15, 16번 문장도 실전 문제입니다. 100% 실전. 시험 난이도가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정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9번, 10번 강조 드렸죠. 그런 것도 내년에 좀 나올 것 같고 4번에 유량저량 판단하는 것도 별표 쳐놓읍시다. 이런 것도 완벽히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17번. 부동산의 공급자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의 소유주가 포함된다. OX. 신규 공급자 외에 중고 공급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동산 시장에? 있죠. 여러분들 중고 공급자거든요. 그래서 얘는 맞는 지문입니다. 17번은 동그라미. 18번. 공급 곡선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우상향하는 45도 선이죠. 19번. 부동산의 가격이 플러스 상승하면 공급량이 플러스 됩니다. 맞나요, 이거?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도 늘어난다. 공급 법칙이죠, 이게.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도 줄어듭니다. 집값이 비싸지면 집을 내놓는 거고 집값이 떨어질 땐 집을 안 내놓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예, 19번 맞는 얘기고 이걸 공급 법칙이라고 부르죠. 자, 20번, 21번, 22번이 세트입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하죠. 20번에는 토지의 무슨 공급? 물리적 동그라미. 그리고 21번은 토지의 무슨 공급? 경제적 동그라미. 자, 물리적 공급은 한 톨도 안 됩니다. 20번. 물리적 공급은 뭐 때문에 어떻다? 부증성 때문에 아싸리 뭐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부증성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나 21번에 경제적이란 말 나오죠.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경제적 공급이 뭐가 있어요? 간척사업 같은 게 있죠. 그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고
경제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 덕분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 22번에 조금 더 들어가는 얘기죠. 토지를 개간, 매립, 간척해서 공급할 수 있죠. 그럼 그거는 부증성의 예외다, 아니다? 간척 사업하는 게 부증성의 예외예요, 아니에요? 부증성의 예외는 없다라는 말을 제가 목놓아했습니다. 부증성의 예외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럼 본 문장은 O예요, X예요? O. 그렇죠. 예. 갑자기 X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대답 잘해놓고. 간척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는 걸 부증성의 예외라고 볼 수는 없죠. 이거는 그냥 용도 전환일 뿐이다. 그러니까 부증성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가 완벽히 맞는 문장이죠. 아, 어렵지 않나요? 22번 같은 문장? 지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6개월 뒤에는 코웃음 치면서 보실 거예요, 이 프린트를. 어머, 내가 이런 걸 했었나 예전에? 귀엽네 이러실 거예요, 아마. 지금 처음이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셔야 돼, 이걸 듣고. 내가 동영상을 보고 이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안 풀린다, 문제가. 이런 거. 그러니까 다시 복습을 하실 때는 말이죠, 무조건 얘를 앞에 놓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기출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역으로 공부하실 때는 이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복습을 백으로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안 풀리는 거 당연해요. 부드럽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23번.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의 핵심은 단기 얘기가 나왔네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힘들죠. 오늘 얘기도 잠깐 했지만 비탄력이죠. 단기 나오면 비탄력. 이게 이번 시험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24번에 가격이 상승한다 밑줄. 그리고 아랫줄에 가격이 하락한다 밑줄. 첫 번째 줄에 있는 건 비싸진다 이런 뜻이죠. 비싸지면 누가 많아지고? 판매자들이 많아지죠. 그럼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아랫줄에서 싸지면 그랬죠. 싸지면 뭐가 생긴다? 초과 수요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가격이 상승하면 초과 공급, 싸지면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25번, 26번 나가다가 27번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 나오죠. 아, 이건 진짜 한 명씩 하고 싶다. 한 명씩. 한 명씩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오늘 며칠이에요? 네? 그럼 4번, 14번, 24번 이런 거. 아, 오늘 진짜 이거 일일이 하고 싶다, 진짜. 서로 의상할까봐 지금 안 하는데, 제가. 이거 못하시면 식사하시면 안 돼요, 이거. 가격하고 양. 아, 이거 말이 너무 심했나? 반만 떨어지기 싫어. 근데 여기 메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쵸? 첫 번째 메인.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어떻게 됩니까? 자, 인기가 많아지니까 가격은 오른다. 기억하세요. 수요가 감소하면 인기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그래, 균형 상태에서 물건 공급이 늘어나면 물건이 흔해지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한다. 지금 눈빛들이 불안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저렇게. 다시 하시죠. 다시. 제로 베이스 놓고 다시 하세요. 공급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공급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죠. 그렇죠? 저기 오늘 식사 못할 것 같다고 좀 전해주실래요? 밖에다. 예. 다시 할게요. 네. 밥 안 먹어도 좋아, 이거. 이것만 먹어도 배불러, 나는. 공급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한다. 우리 영원한 문제의 공급이에요. 그래, 놀랍게도 다음 주에 이 얘기가 1시간 동안 나올 겁니다. 얘가 주택정책의 핵심이거든요. 정책론에서 이 얘기가 1시간 동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해가지고 오시면 다음 주에 혼자 헤매는 거야, 이제. 지금 제가 공급부터 내지 않았나요? 문제에? 25번, 그쵸?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면 물건이 많아지니까 균형 가격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가 정답. 근데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래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가 정답입니다. 가격 하락, 양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가 공급 감소네요. 보니까 밑에.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격은 바짝 오르죠. 근데 물량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가격 상승, 양 감소. 이게 정답이에요. 26번까지 했죠.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27번.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 양이 어떻게 돼요, 양? 19회 때 시험 문제. 19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사실 제가 저번 수업 시간에 이거 전어로 얘기했어요, 전어. 기억나세요? 전어 수요가 늘었는데 전어가 안 잡히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죠. 자, 가격과 양을 따지세요 그러면은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따지세요, 그냥. 그 다음에 합치면 되지 뭐. 가격부터 따져볼까요? 그러면 인기가 많아지니까 전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전어가 안 잡혀.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죠. 그럼 너 때문에도 오르고 너 때문에도 오르고 아이고야 가격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가격은 폭등한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가격은 상승한다가 정답입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명백히 꽤나 많이 오른다가 정답이에요. 양을 어떻게 판정하라고 그랬죠 제가? 양은 이렇게 눈으로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양은 이 화살표대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양도 증가. 공급이 감소하면 양도. 그럼 양은 증가요, 감소요? 양이 어떻게 감소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공급이 많이 감소한단 말이 있나요, 이 문장 안에? 없죠. 그럼 양은 뭐냐면요, 정답이 알 수 없다. 사모님 맞추셨어요. 몰라. 이게 정답이에요. 양은 알 수 없음이라고 나와요, 시험에. 진짜 알 수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알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양이 증가할 수도 있겠고 또는 얘 때문에 감소할 수도 있겠고 또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변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음. 이게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는 지금 현재 못 따져도 돼요. 동시에는 못 따져도 되는데 적어도 내가 하나를 따질 줄 알아야 돼요, 정확히.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죠, 이게. 가격 상승의 양 증가. 그리고 공급 감소는 가격이 상승하면서도 양이 감소합니다. 일주일 뒤에 이거 다시 할게요. 다음 주 수업에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그래서 얘 진짜 괴롭네 이런 생각을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이거 해버려야 돼. 27번. 자, 28번에서 마지막으로 탄력성 얘기 나옵니다. 탄력성은 뭘 측정하냐면 수요량의 변화율. 기억나시죠? 우리 책에서 보시면 이게 몇 페이지냐면 27페이지거든요. 27페이지 맨 밑에 있죠. 탄력성이란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정도이다. 그렇죠? 정성이에요? 정량이에요? 28번 X. 그래서 28번 정답은 정량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량. 정성은 뭘까요, 그러면? 이게 성질을 측정할 때 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뜨겁다, 차갑다, 오른다, 내린다 이런 거. 근데 탄력성은 정성이 아니라 정량, 수량을 측정하는 개념이죠. 그렇죠? 29번, 30번, 31번도 뭐 테마 중에서는 제가 두 번째로 핵심 테마라고 말씀드렸던 28페이지 아래쪽 내용.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변화율과 무슨 변화율을 비교합니까? 자,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A분의 B 하면 되죠. 뭐분의 뭐 하면 돼요? 위에 아랫돌이. 책 보시면서 해도 돼요. 책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많이 불편하거든요, 지금. 네. 괜찮아요. 예, 머리에서 안 나와도 돼요, 아직. 그 책에 보시면 측정의 공식 써드렸잖아요, 그쵸? 예, 뭐분의 뭐다?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 괜찮다니까, 지금. 이거 아무것도 머릿속에 없어도 돼요.
나중에 다 넣어드릴 거예요, 제가. 열댓 번을 하는데 머리 들어갈 거라고. 근데 다만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돼, 지금. 이거. 그럼 이거 측정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요 짝대기 2개 있었었죠. 그 절대값이라고 했죠, 그쵸? 저 31번 문제 먼저 풀려고 합니다. 31번이 지금 이걸로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거든요. 가격이 몇 %? 그럼 5라고 할게요. 그리고 위에 수요량 변화율 몇 %? 7 할게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몇이에요? 7 나누기 5 하시면 되니까. 요거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돼요, 시험장에서. 그럼 얘는 몇이다? 1.4가 정답이죠. 1.4. 근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풀이도 틀린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건 원래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절대값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마이너스 5분의 플러스 7이라고 써야 정확한 표기죠. 가격이 5% 하락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양은 늘었다고 했는데 절대값 덕분에 그냥 1.4로 베껴지는 거죠, 값이. 이렇게. 진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5분의 7 이렇게. 자, 그러면 가격 변화율과 양 변화율을 비교한다고 했는데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의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탄력성이 구별이 된단 말이죠. 저번 주에 저한테 탄력성 3개 배우셨거든요, 이렇게. 조금 변할 수도 있고 많이 변할 수도 있다. 기억나시죠? 그럼 조금과 많이를 구분하는 측정 단위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즉 가격 변화율과 양 변화율이 어떨 때를 기준으로? 같을 때를 기준으로. 이게 10이고 이게 10일 때를 얘를 무슨 탄력이라고 불렀죠? 그럼 얘를 단위 탄력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걸로 탄력성을 구분하는 단위로 삼자 이렇게 얘기했죠. 단위 탄력이면 탄력성이 몇이에요? 10분의 10이니까 바로 1이 됩니까? 그럼 그거 풀었네. 30번.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의 핵심은 같을 때란 표현이겠죠. 같다면 탄력성은 몇이 되고 1이 되고 이때의 탄력성을 뭐라고 부르죠?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부르자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가격 변화율이 더 커버리면 그리고 수요량 변화율이 5%밖에 안 변하는 거죠. 그럼 양 변화율이 크다 작다 지금? 작죠. 이 상황을 뭐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비탄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거꾸로 가격 변화율보다 양 변화율이 과도하게 커지면 그래서 양이 많이 변할 때를 뭐라고 하죠? 그럼 얘를 탄력이라고 하죠. 그게 우리 29번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가격 변화율보다 밑줄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 그럼 쉽게 말하면 양이 많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양 변화율이 크다면 요건 탄력적이라고 찍어주면 되죠. 수업 들으신 분들은 생각이 조금 나셔야 돼요. 아이씨 이게 다 까먹었네 이러시면 이건 절대적으로 괜찮아요. 다 까먹은 거 괜찮은데 딱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맞아 막 이러셔야 돼요. 약간 빠른데? 약간 좀 스피드를 못 따라가겠는데? 이러시면 극정상이에요 이게. 지금 대답을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답이 팡 안 나오잖아요. 암기가 아직 안 돼 있거나 숙달이 안 돼 있는 것 뿐이니까 그건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에 가서? 복습. 오늘 수업 배운 거 하지 마세요. 오늘 수업 배운 거 안 해도 돼. 오늘 수업 배운 거는 나중에 하시면 되고 이거는 근데 오늘 모르면 나중에도 모르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네.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수요 공급. 다음 주에도 어쩔 수 없이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정책론 하고 이렇게 수요 공급 진행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돌아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